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재건축 시장의 악재 중 하나를 꼽으면 부동산, 이 공사비의 상승일 텐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 공사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건설 공사비에서 약 4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재비 그리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설 공사비 지수도 그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사비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 수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 개선 논의 등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하고 또 알찬 정보들 준비했는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혹시 고민과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보내드리고요. 또 상담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부동산 전문가가 생생하게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고 오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이 시간에는요.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많은 고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열어보면요. 안녕하세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 44평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상담 보내봅니다. 라고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두산 위브 아파트 44평에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 44평에 대한 중대형 평수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셨고요. 자,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지역의 지금 위치가 원미동 두산 위브 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7호선 북서쪽으로 7호선 춘희역이 약 1km 남짓,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바로 지금 북쪽으로 종합운동장역 한 1.2km 7호선이지만은 향후 GTX B 노선의 역사가
정차역이 되기 때문에 환승역이 예정되어 있는 역사와 한 1.2km 떨어져 있다라고 위치 지리적인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남쪽으로는 1호선 경인선 그리고 서해선인 소사역이 한 1.4km 떨어져 있는 지리적 입지를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을 활용이 한 1km 남짓 떨어져 있는 교통 특징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지금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를 둘러싸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3080 도심 공공 재정비 사업, 도심 복합 정비 사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어떤 그 샌드위치 가운데 쌓여 있는 구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3080 07차 원미공 인근에 지금 3080 들어가는 도정비 사업이 있고 위쪽으로는 3080 원미사거리 북측에 들어가는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물건의 개별적인 특징을 들어가면 자, 원미동 두산 같은 경우에 820세대 26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이 330%, 건폐율이 23%,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44평의 실거래가를 봤을 때 최근 1개월 이내의 실거래가가 4억 8천,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천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하락률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의 수준에서 지금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최저가는 5억대 중반에 나와 있기 때문에 19층이 지금 실거래가와 호가와의 어떤 갭 차이가 좀 많이 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본 두산 아파트의 전망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생활과 교육적인 환경에서 정주 여건은 우수하지만 교통의 환경에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GTX B 노선 그리고 바로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3080 도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교통 호재와 간접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용적률 등 직접적인 호재가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전망 그렇게 밝다, 나쁘다라고 어떤 단언해서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4평 두산 위브 아파트 고민 상담 진행해 주셨는데요. 생활 그리고 교육 환경은 우수하지만 교통에서의 좀 불편함이 있고 GTX B노선 향후의 호재성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호재는 적기 때문에 이 부분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상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인데요.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구 현재 토지 맹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이고 도시 지역입니다. 면적은 2,407제곱미터, 바로 위에 사유지 도로가 있어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도시 기본계획도 도로가 날 거라고, 보조 간선도가 날 거라고 하는데 확실성이 없어서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에 도로가 생기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인공지능도 활용해 보시면서 정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 토지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토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느냐 안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본 토지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확인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북쪽으로 아산 인주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토지 인근에 지금 일반 공업 지역이 있고요. 가장 남측 아래에 큰 파란색의 일반 공업 단지가 현대 모터스 밸리의 단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말씀드리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녹지,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 토지가 728평,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여집니다. 자, 토지의 특징 들어가서 지금 봤을 때 도로 전면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는 맹지고요. 완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다라고 정리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지금 2024년도 1월 달에 공시지가가 세금을 내는 가격이 평당 17만 원꼴의 지금 가격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인공지능도 알아보고 도시 기본계획까지도 지금 확인해 보신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일단은 도시 기본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토지 이음을 좀 열어봤습니다. 토지 이음을 열어서 들어가면 위에 지금 주소를 치는 난들이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난이 있고 도시 계획을 확인하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도로에 앞으로 신설 계획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시 계획, 앞으로 도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도면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자, 도면 생성일은 2024년도 7월 달에 생성된 자료입니다. 불과 한 3개월 전에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보고 있는 게 도로죠. 이 파란색 지금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고요. 현재 지금 붉은색으로 지금 나 있는 선이 현 도로다. 중로 2류와 소로 2류의 토지, 국유지 토지로 현재 지금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토지의 주변에 또 주변 인근에 도로가 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를 보는 거는, 자, 바로 지금 하나 중로 2류만 남아 있고요. 도면을 확대했을 때, 전체 도면을 확대했을 때 본 토지, 해당 토지 주변으로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아쉽게도. 또 아래쪽을 내려다 보시게 되면은 이와 관련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아산시에 관련된 최근 고시 공문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는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도로 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보유를 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도로가 계획에 있어서 어떤 관심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인근의 어떤 사유지를 매입해서 내가 어떤 개인 도로를 만들면서 토지의 어떤 미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도로 신설 계획을 체크해 보는 게 핵심이었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이 주변에 도시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이 대응들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더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상담도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을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저렴한 집 얼마쯤 하나 알아보고 싶네요. 자금은 적은데 서울서 살다가 일산 아파트로 온 지가 거의 30년입니다. 다시 서울 들어가려니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정보 좀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서울권 아파트 시세 분석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자금이 적다라고 해주셔서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서울 어느 지역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지 한번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30년 전이면은 네. 그 1990년도 굉장히, 초반에 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가 지금 그 중에 지금 일산이 속하죠. 중동, 삼본, 평촌, 분당까지 5개 지역인데 강남이나 이쪽 서울에 거주하시다가 일기 신도시가 된다고 하니까 일기 신도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분당 정도나 이 지역 좀 가까운 지역으로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일산이나 좀 외곽으로 빠졌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년 뒤에 다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일산 집값과 서울권 내에 있는 집값의 중위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네.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자, 서울 싼 집이 과연 얼마나 합니까? 라고 여쭤보셨고요. 30년 전에 서울을 떠나서 일산 신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다시 서울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인서울 안에의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치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위 가격이 아파트 중위 가격이 현재 12억 정도 합니다. 수치상 나와요. 통계적으로 12억 정도 나오고요. 지금 제가 수도권 내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은 강남 서울 메인 지역과 함께 일산 서구 동구 지역을 다 포함하는 가격의 분위 지도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것도 실거래가로. 색상이 지금 현재 회색, 그리고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으로 나눠지고요. 보시는 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실거래가가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 파란색이 실거래가가 더 높은 지역에 아파트들이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보시는 대로 전체 지금 일산과 인천과 그리고 김포 등을 다 포함해서 수도권을 봤을 때 파란색과 붉은색 보이시나요? 좀 가깝게 잡아주시겠어요? 빨간색과 붉은색이 현재 지금 한 8% 이내고요. 8% 이내, 금액대가 지금 보시는 대로 한 13억에서 14억 이상, 그리고 32억 이상이 파란색으로 지금 아파트 거래가, 주택 거래가가 나오고요. 자, 보시는 대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에서 14억 원 정도의 중위 가격이 형성됐고, 지금 회색 같은 경우에는 61%,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최대 5억 4천 정도. 현재 전반적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들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확대를 해서 좀 더 서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하위 4분위 같은 경우에 67%, 지금 한 7억 2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노란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우리 강남권 외 지역에 지금 보시는 대로 영등포, 위쪽에 마포, 그리고 위쪽에 그 동대문구, 성동구 쪽, 그리고 위쪽 지금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7억 2천에서 한 18억 9천 사이, 19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붉은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현재 19억에서 약 한 40억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분위 지도를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회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 67%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대문구, 그리고 강북구, 도봉구 일부 등등의 중급지 이하 25평대 구축 아파트가 현재 약 7억 원대에서 9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서울의 저렴한 물건을 보시는 게 좀 더 인서울할 수 있는 접근성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서울권 아파트의 시세 분석에 대한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표님 솔루션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도봉구와 같은 지역에서 25평대 구축 아파트 7억에서 한 9억 정도로 실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준으로 설정한 후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선부동 아파트 매입 고민건입니다. 전세 안고 매입해서 향후 월세로 돌려서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고 2배 정도 오르게 되면 매도해서 차익을 보고 싶은데 생각대로 될까 고민이 됩니다라고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두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세를 안고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월세로 돌릴지 아니면 시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매도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질문에 굉장히 많은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질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저는 이제 다른 거 뭐 전세하고 월세, 갭투자 이런 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네. 2배가 되면 2배가 되면의 이 단어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 겪었던 급승장, 네. 급상승장에 있어서의 어떤 재현 언제쯤 되겠습니까? 과연 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한 걸로 저는 딱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데, 자, 안산시 선부동입니다. 선부동. 자, 안산시 선부동에 지금 제가 지역을 한번 지금 검은색으로 지역 라인을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선부역과 서해선 선부역과 달미역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달미역보다는 아래쪽에 선부역 쪽으로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이 3년 이내에 가격 변동에 대한 표시를 해본 거예요. 이 지역 선부동 지역의 선부역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3년 동안 가격에 변동했던 내역들을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부동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최근 1개월 지역 평당가가 6개 지역, 전체 6개를 고잔, 원곡, 초지, 선부, 신길, 와동 지역 중에 4위, 1,467만 원으로 평당가가 4위고요. 또 최근 1개월 지역 거래량 6개 지역 중에 선부동, 고잔동, 초지동, 원곡동, 신길동, 와동 중에 거래량은 제일 많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가 있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선부역과 달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년 전 가격보다 최소 20%에서 30%까지 현재 실거래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최근 신고가가 3개월 이내 기준으로 최근 선부동의 최근 신고가가 3건 나왔고요. 최근 역전세 거래가가 8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최고가 대비 하락했던 건수가 51건이 나와 있는 지역계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2배가 오른다. 가격을 전체적으로 선부동 지역의 가격을 전체를 봤을 때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래프가 완만합니다. 평당가가 700에서 9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의 선이에요. 근데 갑자기 2019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거의 700에서 800 하던 게 1700대까지 올라갑니다. 1700대까지. 이 2배를 보신 거예요. 이 2배를 보셨는데 이 2배가 과연 또 올까요? 라고 하는 고민이십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선부동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웬만한 브랜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파트 샀다고 하게 되면 다 올랐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80%, 90%가 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 지금 이 그래프에서 다시 지금 가격대가 최고 전입 고점 대비해서 30%가 떨어졌고, 현재 지금 예전에 2018년도에 비해서 한 70% 정도가 오른 건데,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5, 60%가 이 완만한 곡선이 다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오겠지만 단기간 내에 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천재지변의 어떤 팬데믹 현상이 또 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향후 2배를 보고 나서 나머지는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은 이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투자를 해서 2배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그 자금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게 기간 대비해서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상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 정고점 경험이 있는 만큼 이 기대감의 상담을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 선부동 아파트 3년 전 가격과 대비했을 때 20%에서 30%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를 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시점에 대한 확실성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자금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상담은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이고 목동 9단지 2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건축 아파트가 부담스러워서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솔루션이 조금 더 적합할까요, 대표님? 자, 지난 시간에도 그 재건축 아파트인데 청량리 회기에 그거를 추가 분담이 부담스러워서 팔까요라고 했던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 아파트하고는 또 이 아파트하고는 또 결이 틀려요. 자, 목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아파트고요. 현재 현금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타겟이죠. 많은 언론들의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현금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타겟이라는 건 뭐죠? 그분들이 그냥 이게 그냥 좋아서 사업성이 좋고 재건축 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연일 터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자, 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자, 위쪽부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쭉 내려와서 9단지 걸쳐서 아래 14단지까지 목동 재건축 아파트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총 5만 3천 세대의 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급이죠.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자, 올해 11단지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모든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모두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자, 6단지는 최근에 6단지는 49층에 대한 재건축이 확정이 됐고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35층에서 49층으로 상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 지역에서 불분명했던 1단지와 3단지까지 1단지부터 3단지까지가 종상향에 대한 논란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지만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예외적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정리해야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9단지 아파트 목동 9단지입니다. 목동 9단지 2023년도 12월 달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0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최근에 거래된 27평 아파트 전용 면적 71제곱미터의 27평대 아파트가 17억 3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고가를. 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매매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감소하는 가운데 재건축 호재가 있는 이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 있는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반등을 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본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이 단지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금 자산가들이 지금 이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자산관리 차원에서 옳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5번째 고민 확인해 봤는데요. 대표님 솔루션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목동 아파트 대표적인 사업성 그리고 재건축 시기에 단축 기대감이 더해져서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호재도 많고 이런 악재들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재건축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는 이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상담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을까요? 매수 문의드립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76제곱미터 8억 2천만 원과 서초구 양재이동 다세대 주택 37제곱미터 3억 6천만 원 중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도 다르고 평형대도 다르고 또 금액도 다르다 보니까 고민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을 좀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앵커님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시라고 하게 되면 네. 자, 청량리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자, 8억 2천. 자, 강남이에요. 서초구 양재동. 네. 향후 아직 진행은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 지역 일대가 아파트한테 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지만은 어떤 그 다세대고 현재 지금 평형대가 11평. 지금 이쪽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평. 어떤 게 더 우리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앵커님 쪽에서는 더 끌리십니까? 시기가 아직 미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동대문구가 조금 더 아파트죠? 끌리는데요. 그렇죠. 자,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이 우리 앵커님도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장 흐름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금액적으로 절반밖에 안 드는 양재동이지만 추가 자금이 있을 때 넣어놓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전농동 신성 미소지움 23평을 투자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맞고요. 간단하게 본다고 하게 되면 강북 교통 메카가 예정돼 있는 청량리역을 도보권 300m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85세대 20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 347%, 그리고 건폐율 27%,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3평의 실거래가가 지금 8억 5천,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3천, 마이너스 21% 정도의 실거래가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금액적으로 8억 2천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양재 이동은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자, 양재 이동. 자, 지금 보시는 데가 양재 이동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시려고 하는 다세대가 있는 지역이라 예측이 됩니다. 바로 위쪽이 개포 4동. 제가 예전에 양재 2동과 개포 4동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요. 양재 2동의 다세대 11평짜리 빌라 3억 6천.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묶인 지역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워보시게 되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양재 2동을 마지막에 설명할 때 양재 2동의 374번지 그리고 382번지 일대만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양재 2동 280번지 그리고 338번지 일대는 4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서 탈락이 됐다. 왜?
주민 반대의 의견이 토지 면적의 30% 이상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3억 6천에 매수할 빌라 11평 부동산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에 속해 있는 빌라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그 외곽 지역에 어디에 있는 지금 물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양재 이동의 다세대 투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추가의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오랜 기간을 가지고 좀 더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맞겠지만 현재 지금 단기적인 10년 이내의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건의 특성 그리고 물건의 주변의 직접적인 호재 그리고 투자 기간 등을 봤을 때는 전농동 아파트의 매수가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아파트 그리고 서초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솔루션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동대문구 아파트가 단연 맞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메카인 이 청량리역 영향권 안에 있는 아파트인 데다가 추가적으로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을 때 금액도 적정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서초구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개발까지는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투자 접근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솔루션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들 좀 고민이 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뭔가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상담 어떤 또 고민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서울 거주 다주택자입니다. 3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 중이고요. 1주택은 14년 차 거주 중입니다. 갈아타고 싶은데 양도세와 취득세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혹시 중과되나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다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관세, 양도세라던가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으면 기본적인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4년 된 실거주하고 있는 14년차 아파트 1주택에 대해서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주택은 임대사업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총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 중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입니다.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췄다고 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과연 왜 그럼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질문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질문하셨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도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자, 내가 3주택은 임대 등록을 했고 1주택에서 한 주택에서 14년을 거주해서 여기를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팔게 되면 일단은 뭐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럼 과연 이 지금 종전주택을 매도를 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를 했을 때 이건 팔렸으니까 지금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3주택이 남았죠. 임대 등록한. 이 3주택이 과연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게 제가 볼 땐 키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이 내용일 겁니다.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크죠. 뭔 내용이냐면 현재 지금 현 정부에서 주취득세를 완화시키겠다고 했지만은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현재로서는 취득세는
중과 대상입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주택수에 따라서. 단 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 주택을 예외로 하지만 뭐 1억 미만의 공시가격 이런 어떤 쭉 있지만 그런 집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다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된 주택도 내가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고 갈아타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려운데요?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혜택을 줬는데 양도세에서는 내가 갈아타서 새로운 신규 주택으로 가게 되게 되면 이 나머지 새 주택에 대한 것들을 주택수에 넣기 때문에 결국 임대주택 3개에다가 신규로 1주택을 간다고 하게 되면 4주택자가 됩니다. 4주택.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정, 비조정, 현재 지금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지금 취득세에 대한 세율이 달리 가죠. 달리 가는데 주택수가 4개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12%입니다. 현재. 12%.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으로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취득세만 1억 2천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양도세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갈아타기 집, 특히 임대주택 3개를 등록한 이 3개를 가지고 갈아탄다 하더라도 이 3개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법상 취득세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집이 되기 때문에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단일세율 12%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남겨주신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비과세 특혜 혜택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갈아탈 때 3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3주택 주택수에 잡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12%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해서 현명하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상담은 또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살 집을 찾고 있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 자이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조금 저렴한 대안은 없을까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 전망 어떨지 물어보셨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사는 집으로 좀 적합한지 또 아니면 주변 시세는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덕 자이를 보고 계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고덕 그라시움을 제가 건드렸었죠. 자, 고덕 자이 초품학교예요. 초등학교가 단지에 껴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의 어떤 정주 여건에 굉장히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좋을 거라 보여지는데 단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저렴한 대안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아파트가 신축이에요. 만 4년 차. 그러면 좀 더 저렴한 아파트는 비슷한 지역에 좀 더 내용 연수가 오래된 아파트로 간다고 하게 되면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요즘에 준신축이 대세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 그렇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에다가 본물건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5호선 상일역에서 도보로 650m, 9호선 고덕역이죠. 고덕역 위쪽에 고덕역 강일 연장선이죠. 고덕역에서 한 1.3km 떨어져 있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일 초등학교를 같이 품고 있는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9개 동 최고 29층 1824세대에 2021년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거의 뭐 3년하고
한 9개월? 만 4년이 조금 안 됐죠. 4년차 아파트입니다. 4년차 아파트.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부터 44평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지금 세대수가 가지고 있는 게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본 아파트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3평 최근 1개월 실거래가가 13억 8,500. 굉장히 좀 저렴한 금액 같아요. 실거래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금액대가 2억 9,500, 거의 3억 정도가 지금 낮은 금액대에 거래가 됐고요. 마이너스 17%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매물 호가 같은 경우에는 16억 1,6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가 매물 가격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4년차 아파트로서 13억 8,500이었지만 29층이 아래쪽에 8월 달에 15억 9,500만 원, 15억 7천만 원 금액대가 쭉 15억대가 지금 올 상반기 이후부터 지금 가을 시장 전까지 15억대, 16억대까지 치고 올라갔었고요. 16억 선까지는 아니지만 19억 후반대까지. 그 전에 지금 올 상반기 때 본다고 하게 되면 14억대 그리고 13억대, 12억대까지 올 초반 같은 경우는 13억대 수준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올 초반에 가격이 주춤해서 하락을 찍고 봄 시장부터 쭉 오르다가 현재 지금 9월 시장 그리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또 싸늘해지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어떤 그 시장과 이어오는 어떤 패턴이 비슷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에 있는 고덕자의 호가의 매물들을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2024년도 올해 12월 달부터 내년 2월 달 명절 전까지 한번 물건의 어떤 나와 있는 물건들을 좀 확인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보는 가격대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물건을 지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본 아파트 준신축의 생활, 교육, 환경 굉장히 정주 여건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대안보다는 본 아파트의 내 자금에 맞는 유리한 입장에서 매수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고민 상담 의견 주셨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은 초품화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보내주신 고민 상담에 대한 조건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조금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다면 신축보다는 구축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고덕자의 아파트를 조금 더 선호한다면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할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시장 최근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조금 열기가 식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2024년 12월부터 한 내년 2월까지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상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시 금정역 인근 3본 1동 1지구 재개발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좋고요. 현재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다 하려면 제가 조금 빨리 갈게요. 자, 금정역 4호선과 1호선 금정역 향후 GTX C노선까지 들어오는 트리플 역세권의 역 근처에 도보권으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재개발 3번 1동 1구 1지구에 대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사 현대건설. 자, 3번동 78-5번지 일대고요. 일대고 약 2만 5천여 평.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입니다. 현재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됐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 1821세대가 예정돼 있는 3번 1동 1지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확정됐고 힐스테이트 금정역 센트럴 이름으로
아파트가 1,800세대가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공사 선정, 향후 건축 심의,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고 조합원 분양 신청이 들어가고 나중에 관처분 나고 이주 철거. 현재로서 재개발 진행 단계에서 5부 능선 이상을 진행한 그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역세권 그리고 교통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1,821세대 거의 2,00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향후 전망 밝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겠습니다. 네,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 호재가 있고요. 또 시공사도 현대건설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상담 내용은 또 어떤 걸까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구 서부 이촌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8년 정도 되었고 실거주한 지는 7년 정도, 현재는 전세를 준 상태인데요. 따로 보유한 건 없습니다. 현재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통 가격 변동이 없고 문의하는 사람도 없네요. 언제쯤으로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8년 정도 매수하신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실거주한 지는 7년, 현재 전세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언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까요? 현재 지금 용산 이 지금 아파트에 평형대를 본다고 하면 22평, 29평, 38평 중에 어느 평형대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 안 하셨죠? 네. 그중에 세대수가 가장 많은 29평을 봤을 때 현재 지금 29평의 최근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이 21억입니다. 21억. 우리 시청자분은 과연 이 지금 29평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의 매물을 내놓으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21억이 역대 최고가입니다. 현재 최고가입니다. 최고가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8년 전에 매수했을 때 금액은 8억대였을 겁니다. 8억 선에 8년 이후에 현재 지금 가격대가 21억까지 올라가 있는, 뭐 이 평수인지 모르겠지만 대표 평형대가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리적으로 한강변이고요. 한강 조망이고요. 위쪽에 지금 용산역이 1km 이내 거리에 있고 바로 뒤쪽에 국제 업무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가 진입이 용이하고요. 638세대 31년차 아파트로서 4개동 최고 22층, 그리고 용적률 397%의 건폐율 94%, 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용산 지구에 계획이 있는 토지의 특징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9평 현재 지금 최고가 21억, 현재 지금 역대 최고가고요.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께서 답답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또 가격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원만하게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유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미래 가치 뛰어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도 타임을 잡으신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리고 금리 등의 변동 등이 앞으로 계속 시장을 흔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은 앞에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 그 강동 고덕자의 매수자와는 반대로 내년에 3분기 시장에서 6월, 7월, 8월 그리고 그 이후 시장에서 가을 시장에서 매도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한테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부 이촌동에 위치한 대림아파트 언제가 적정한 매도 타이밍인지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미래 가치도 확실하고 지리적 입지도 우수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언제를 가져가야지 유리한 입장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년 3분기까지는 보유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때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성들도 체크해 나가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상담 여기까지 한번 오늘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너무 명쾌하게 또 확실하게 의견들 주셔서
대표님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들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역시나 소통 가능하죠.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은요,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 보내드리고요. 역시 상담 고민들 남겨주시면은 방송 중에 생생하게 고민들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참여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또 토마토 집통에서도 무료 이용하기,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과 함께 다양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또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